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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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홈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경원 전 의원한테 왜 그러셨어요? 엄마 마음으로 못하겠다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결단을 내렸잖아요. 네. 저는 원래 자리로 좀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느닷없이 비윤 반윤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나경원 전 의원의 본래 정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아니 비윤 반윤이라고 지금 옷을 해 입힌 거는 윤핵관들 아닙니까? 옷을 해 입힌 게 아니라 정부에 몸을 담고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또 기후환경대사 이렇게 직을 맡아서 그 일을 열심히 잘 수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네. 옷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몸은 사실상 전당대회 정치권에 가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방식의 약간의 이해 충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정도죠.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병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나갔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잖아요. 네. 나가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김병민 의원의 말이. 네. 그러니까 원래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떠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못 나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너무 대놓고 보여.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처럼 안 보이게 뒤에서 하든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눈에 보이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한다 이거는. 뭐 나경원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모습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캐릭터상 제가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캐릭터였다면 굉장히 좋아했을걸요. 그러니까 뭔가 대척점에 서면서 한 달 가까이 언론 뉴스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때론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번 판에 내가 한번 정치적으로 성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를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경원 전 의원의 캐릭터 자체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이쪽 분위기에 맞추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려면 출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출마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굳이 든다면 일단 첫 번째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3등 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두 번째는 집권당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되고 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0여 명 정도의 원내 의원들과 단합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당내 한 절반 정도 되는 의원들이 비토 비슷한 성명서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재 본인이 처해져 있는 위치가 출마를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어서 이걸 구태여 아예 못 나가게 찍어 눌렀다고 보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거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밝혀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1등 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의중이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아니다 하는 경우는 이런 게 밝혀지다마자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초선 의원들의 이렇게 반발도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반박을 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할 때 뭐 그 지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도 반박했던 이유가 결국은 뭐 대통령실에 바로 반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초선 의원들이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냐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국민의힘 주변에서 윤핵관 아니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윤핵관이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애당초 출마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우리 편이 아니면 배척하거나 하게 되는 목소리처럼 들리게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에서 승승장구하고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윤핵관이 아니니까 뭐 나와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로 봅니다. 유승민 먼저 나경원 다음 그다음에 안철수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거칠게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이제 몸을 담고 이야기를 끌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부담감을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처럼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출마를 위해서는 조정의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 지금 윤상현 의원 누가 윤상현 의원한테 뭐라고 합니까? 황교안 전 대표 누가 황교안 전 대표한테 뭐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바 너무 성급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처럼 지지율이 많이 나왔을 때도 그러면 바뀌었겠죠. 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타겟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물론 나경원 의원도 저는 실수한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가는 의사가 있었으면 빨리 직을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건 나경원 의원도 실수한 부분이에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찝어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표를 냈는데 그걸 수리하는 양식이 아니라 해임을 시킨다거나 예컨대 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요. 네. 누가 봐도 대통령실이 나경원은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다. 그러면서 김기현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조금 이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지금껏 당권 주자들이 지금껏 윤심은 나한테 있다.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공약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약 경쟁해야죠. 네, 재활용 처리시설 가서 환경 공약을 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민방위 훈련 기억나. 여성도 민방위 훈련한다면서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요? 교수님? 민방위 훈련은요. 저는 이게 제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2030의 표심을 의식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일단 그 당원들의 핵심 코어 그룹은 다 자기들한테 왔다고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힘을 실어줬으니까 윤핵관이. 다만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당시에 2030이 많이 당원을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2030에 이들하면 예전에 뭐 여성가족 폐지를 외쳤던 이준석 대표의 그 태도처럼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여성도 참여하겠다. 이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여주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웃기고 황당한 건 뭐냐면 민방위 법에 보면요. 민방위 훈련에 포함되는 사람은 20세에서 44세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항목이 뭔지 아세요? 여성도 원하면 참석할 수 있다요. 네. 여성도 원하면 참가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여성을 지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성이 정말 내가 원해서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뭐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해요. 이걸 개정해서 반드시 여성이 참여해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 정책을 이게 한번 처음 낸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유기견 보호하는 쪽에 가서 또 반려 가족들을 위한 정책 공약들 이런 얘기들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어딘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메시지를 냈다가 네.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제가 사실 작년에 민방위를 졸업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나마 이 온라인 사이버로 민방위를 했는데 고백컨대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민방위 훈련할 때도 제대로 잘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훈련 자체에 대한 실효성,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민방위 훈련이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도 하자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다가 또 잘못되거나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당대표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을 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보고 이런 공약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걸 생각하고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30의 그 당원들 중에 2030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이유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고민이 아니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민방위 훈련 가면 우리가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을 다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응급 구호 활동들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응급 구호 활동들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민방 훈련 전체에 대한 효용성이 썩 떨어지고 있는 바 우선순위에 대한 접근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요 학교 같은 데도 학생들 대상으로 다 합니다. 학교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돼요. 굳이 여성들은 반드시 민방에 들어와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민방 훈련이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되고 있지도 않는데 그걸 여성들을 편입시켜가지고 여성들 민방위 훈련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자, 참고로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선긋기. 김기현 후보. 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찬을 가졌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했을 걸로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철험회 소속 의원들 중에 많은 변호사들이 많아요. 네.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예,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용민, 뭐 김남국, 최강욱,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까지 여러 분들. 박주민은 철험회는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많아서 네. 제가 볼 때는 검찰 관련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수사 관련해서도 조사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 철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대체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도 얘기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도 철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왠지 느낌이 좀 비슷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정상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리에 입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기 시작하면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속수무책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래서 또. 김의겸 대변인이 문득 떠오른 게 막 난데없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제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판을 엎지 않고서는 이 대장동을 비롯한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 아래 약간 좀 과격한 친명계 의원들을 같이 결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셔갖고 지은 죄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잘 조사받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또 막 뭐라고요? 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지시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소장에 드는 공소장이 밝혀진 것도 문제고요. 저는 보도된 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그걸 다 떠나서 공소장에 예를 들면 뭐 김만배 씨가 뭐 이득의 이 반인가요? 그걸 뭐 이재명 대표를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유동규 씨 진술이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공소장을 쓰면 그 마치 범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증거가 없어요. 물증도 없고. 공소장이 공개된 것 자체가 좀 그걸로 문제 삼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근데 유동규 씨는 예. 공무원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 아니 성남시와 성남시. 관련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리할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진술과 지금 내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 회유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있죠. 본인의 죄를 좀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행동을 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전까지 재판이 진행될 때는 유동규 씨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인 것으로 진행이 계속 되어 오다가 갑자기 바뀐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소장 자체도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바꾼 거예요.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 거기다 김만배 씨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네. 법적으로 뭐 증거로서 가능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범죄에 연루됐다고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일단은 유동규 씨가 말을 바꿨고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전체적으로 입을 맞추기 시작했죠.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김만배 씨가 과연 중간에서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는 전해지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를 아직 부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뭔가 추가적인 물증이 없다 그러는데 내용 조금만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또 난리 날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쥐고 있는 그 어느 정도 확인돼 있는 물증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소환해서 이제 마지막 종합적으로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왠지 느낌상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방탄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 영장 실질심사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만약 기각이 되게 된다면 검찰이 정말 국민적 오명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왠지 민주당이 방탄으로 또 막아세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시고 어떻게 한번 될지는 아직 지켜보시죠. 모르는 거죠.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도 일단 모르는 거고 됐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소장이 왜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공소장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공개가 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상해져요. 김병민 의원도 만약에 김병민 의원에 대해서 누군가 수사를 했는데 공소장만 나왔어. 변호인의 말도 없이. 이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검찰이 그러면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강하다는 근데 거예요. 그동안 이 공소장에 대한 공개는 네, 국회에서 요청을 해갖고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대표만을 향한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공소장의 유출, 언론 플레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지금껏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되풀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최진봉 교수가 나경원 일이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네. 이 여론조사 개요 얘기해야 됩니다. 넥스트 리서치 의뢰에서 SBS가 지난 12월 30일과 31일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계층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철험의 회원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의 길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연답니다. 근데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 나서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당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뭐 비명계의 입장을 100%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생각하기는 비명계가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활동 공간을 좀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본인들의 어떤 세력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민주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현재 주류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세력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공멸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 내고 또 반대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상민 의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고 있죠. 민주당이 미덕이라고 했는데 미덕이라고요. 그게 네. 무슨 미덕입니까? 그게. 민주당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지만 공개적인 입장 표명 자체는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논조로 좀 비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